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공학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군집파의 밀도 기반 군집파의 대표적인 기법인 DB스캔을 군집파의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집파의 관점에서 세 가지 분리형 군집파의 대표 알고리즘인 K-민즈 클러스터링을 설명드렸었고요. 계층적 군집파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상향식 Agglomerative Hierarchical Clustering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밀도 기반의 군집파 Density Based Clustering 알고리즘의 대표인 DB스캔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밀도 기반 군집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각각의 K-민즈 클러스터링의 단점을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었는데, 군집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한번 볼게요. 데이터 포인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군집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러프하게 듬성듬성 있는 하나의 군집이 있을 때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군집이 하나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듬성듬성한 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 군집이 만들어진다라는 예시 판례를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밀도 기반 군집파는 이 밀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밀도의 작은 군집 두 개와 낮은 밀도의 큰 군집 하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 밀도 기반 군집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이 DB스캔에서 나타나 있는 제시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 그림인데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임의의 모양의 클러스터를 찾아낼 수가 있다. K-민즈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구형 형태의 클러스터만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에 반면에 어떤 형태의 모양이라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던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방법론은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반드시 어떤 클러스터에 할당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밀도 기반 군집화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노이즈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하는데요. 어떤 클러스터에도 할당되지 않는 객체들도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군집에 할당을 하느니 아예 이거는 어떤 데이터 관점에서는 클러스터 관점에서는 아웃라이어고 데이터 관점에서는 노이즈니까 아예 어느 군집에도 할당을 하지 않겠다. 이걸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B스캔이라는 방법론은 밀도 기반 군집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이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가정은 군집은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한 이 집합이다, 컬렉션인데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가져야 되는 특징이 뭐냐? 덴시티가 높다, 밀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포인트, 다시 말하면 군집에 할당되지 않는 객체의 밀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군집 내에서는 밀도가 높을 것이고 군집에 포함되지 않는 객체들 주변의 밀도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적 자체는 뭐냐면 이제 일정한 어떤 그 유효한 클러스터들의 집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클러스터와 노이즈 포인트가 가져야 되는 어떤 특징들을 정량화하는 메커니즘을 density based clustering, 그 중에서도 DB스캔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의 이제 그 개념이 연결되는 정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도 우선은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 정의, definition은 뭐냐면 epsilon neighborhood of a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특정한 점 기준의 epsilon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걸 이제 n은 이제 네이버후드의 약자고요. 엡실론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나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값이고, p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이 엡실론 p는 포인트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모든 q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q에 대해서 p와 q 사이의 디스턴스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P를 기준으로 보면 반경 엡실론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면 이 반지름 안에 있는 이 색칠된 부분들의 점들은 전부 빨간 점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밀도 기반 군집화니까 밀도가 높아야지 군집을 할당을 한다라는 가정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나이버 어프로치라는 이제 개념으로 볼 때 가장 단순한 어프로치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떤 특정한 클러스터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 엡실론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들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일정 개수 이상인 것들을 모아 놓으면 그게 군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나이브한 방식인데 그게 무슨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점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려면 그 클러스터 내에 임의의 점들을 이렇게 찍어도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엡실론 이내에는 우리가 정한 미니멈 포인트 이상의 개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여기서는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얘네들이 하나의 어떤 군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사이드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있는 포인트, 이걸 이제 코어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보시는 요 V자 표시된 게 코어 포인트입니다. 요 코어 포인트도 존재하지만 군집의 변두리에 존재하는 여기서 이제 X 표시로 표시된 보더 포인트라고 표현을 하죠. 군집의 주변부에 위치한 포인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한 특정한 반경 이내의 미니멈 개수의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엡실론 반경 이내에 일정 개수 이상의 점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코어 포인트들은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지만 보더 포인트는 이거를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보더 포인트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는 코어 포인트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보다 훨씬 더 적은 개수의 객체를 포함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향상된 아이디어로서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집을 이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이제 이걸 허용하자는 얘기죠. 하나의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그리고 Q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점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P는 Q라는 데이터 포인트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Q를 기준으로 반경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P는 그 반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보더 포인트가 코어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코어 포인트에 해당하는 Q가 최소한 일정 개수 이상의 점을 이 네이버후드 안에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코어 포인트의 주변부의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뜻이죠.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 두 관점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의 정의를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데피니션은 directly density reachable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는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라는 점이 Q라는 점으로부터 from a point Q니까요. P가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다라고 정의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반경 에필론이 있고요. 최소 개수 미니멈 포인트가 있겠죠. 이 두 가지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이제 아이디어를 구현한 거죠. P는 최소한 Q의 네이버후드 안에 있어야 된다. 엡실론 네이버후드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Q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의 전체 개수는 사용자가 정한 미니멈 포인트 수 이상은 돼야 된다. 첫 번째 조건이 P와 Q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reachability고요. 두 번째 조건이 해당하는 Q가 Q 주변의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코어 포인트 컨디션입니다. 여기서 미니멈 포인트 컨디션을 5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Q의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계산해 보면 카운트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자기 자신도
네이버우드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멈 포인트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했으니 P는 Q의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있으면서 Q는 사용자가 정한 최소 개수 이상의 포인트를 엡실론 네이버후드로 포함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P는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하다. 밀도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directly density reachable 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만약에 두 점이 코어 포인트일 때는 시메트릭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코어 포인트를 따지면 이 Q는 코어 포인트일 것이고요. 여기서 PQ니까 여기서 뭐 스몰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R이라는 포인트는 이 데이터도 역시 이렇게 반경을 해보면 코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얘를 R로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지우고요. Q 안에 있는 이 녀석을 R로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R로 놓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의미가 이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라는 게 시메트릭하다. pair of core point에 대해서는 시메트릭하다라는 게 대칭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클러스터에서는 Q도 아마 코어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R도 코어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Q는 R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 것도 맞고요. R도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도 directly density reachable이 Q는 R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 것도 맞고 R은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가 두 점이 하나는 코어 포인트이고 하나는 보더 포인트일 때는 시메트릭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요. P는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합니다. 왜냐하면 P는 Q의 이 네이버우드 안에 있으면서 Q 네이버우드 안에는 최소 개수를 넘어서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코어 포인트 컨디션을 만족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P로부터 Q는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Q는 P의 그 네이버우드 엡실론 네이버우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커넥트 된 건 맞는데 Q 자체가 P 자체가 코어 포인트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최소 요건인 여기서는 5개를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정의를 가지고 옵니다. directly density reachable에서 directly가 빠졌습니다. 어떤 포인트 P는 포인트 Q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에 어떤 결과물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시작점은 P고요. 가장 마지막 점은 이제 시작점이 Q고 마지막 점이 Q라고 할 때 바로 PI 플러스 1번째는 PI번째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다. 이 연결고리가 체인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P는 Q로부터 보시자면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P는 Q에 여기서 보시는 엡실론 네이버우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보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면 P1은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합니다. 이거 다 쓰기 어려우니까 그냥 약자로 쓸게요. 그리고 P는 P1으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인 거죠.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는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no입니다. 왜냐하면 P가 Q의 epsilon 네이버후드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P가 Q로부터 density reachable, directly가 빠졌어요. density reachable 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yes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서 P1은 Q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고요. P는 P1으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니까 P는 Q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다는 뜻입니다. 요 중간에 단계가 P1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얼마든지 몇 개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directly density reachable로 확장해 나갈 수 있으면 시작점과 끝점은 density reachable 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지금 보면 directly density reachable 그리고 density reachable까지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density connected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방향성을 따지는 겁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데이터 포인트 P하고 Q가 density connected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P와 Q는 어떤 하나의 점을 공유를 합니다. 그 점으로부터 각각의 두 점들은 density reachable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P는 V에서부터 보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V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한 객체들을 확장을 해가면 P는 V에서 P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는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장을 해가면 V는 여기 있는 이 점은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고요. 여기에 있는 중간점이 또 여기에서부터 density reachable 하고요. Q는 두 번째 중간점으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합니다. 그러면 Q는 V로부터 역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중간 매개체들은 앞에 있는 것들로부터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들로부터 directly density reachable 하니까 Q는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P도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고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여기다 쓰자면 P는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고요. Q는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면 V라는 중간 매개체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P와 Q는 density connected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 그냥 Q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보시면 P는 V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지만 V는 P로부터 density reachable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P하고 Q가 둘 다 보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의 보더 포인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ensity reachable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density connected라는 개념까지 끌어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하나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density connected 될 수 있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density connected 된 이 점이 없으면 이제 클러스터를 종료를 시키고요.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두 번째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더 이상 density connected 된 점이 없어지면 세 번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밀도가 낮은 지역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점들은 어떠한 점들과도 density connected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로 취급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노이즈가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클러스터에도 속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알고리즘을 보면 우리의 인풋은 n개의 오브젝트가 되겠고요. 여기선 사실 근데 알고리즘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반경을 봐야 되는 거냐와 몇 개의 미니멈 포인트를 주는 것이냐. 이거는 그래서 시각화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실루엣 지표라든지 다양한 그 클러스터 밸리디티 지표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순서는
얘는 임의로 점을 찾지만 어떤 점부터 시작해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성은 없습니다. 임의로 첫 번째 스타트 포인트를 잡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느 점부터 시작해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density reachable한 포인트들을 이제 P로부터 density reachable한 포인트들을 잡고요. P가 코어 포인트일 경우에는 이제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P가 보더 포인트일 경우에는 이제 density reachable 하지 않으니까 다른 이제 단계로 가서 새로이 코어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더 이상 모든 포인트가 탐색이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계속적으로 코어 포인트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density connected 된 점들을 클러스터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끝까지 한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엡실론은 1이고요. 미니멈 포인트는 4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모양 어떻게 되는지 아마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점들이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첫 번째 클러스터의 포메이션이 끝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번째 클러스터도 끝나고 초록색의 세 번째 클러스터, 노란색의 네 번째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지면 나머지 점들은 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들 지금 다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점들은 충분한 그 밀도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높은 밀도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노이즈로 취급이 돼서 어떤 클러스터에도 할당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발굽 모양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오자, 한글 모음 오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는 이런 그 객체들은 이제 노이즈로 이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클러스터의 마지막 방법론인 DB 스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